네, 기출문제 1-6번. 네, 페이지 4페이지. 예, 신체 구성 3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부에서 공부했던 게 뭐냐면 지방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럼 성호르몬의 원료입니다라는 거 공부를 했었어요. 성호르몬 원료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번 시간에 3부에서는 지방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면역 기능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면역이라는 거는 인체 방어 시스템이에요. 인체 방어 시스템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걸 방어해 주는 거죠. 방어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백혈구라는 이 세포가 걔를 잡아먹어요. 식균 작용이라고 하죠. 얘를 잡아먹습니다. 이런 걸 잡아먹는 세포를 대식세포라고 하고 대식세포가 바로 백혈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를 방어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싸워서 걔를 물리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있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는데 지금 세포 아니고 세포 바깥이죠. 그걸 경계짓는 게 뭐냐면 막이에요. 세포 막. 그쵸? 그러므로 여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세포 안, 인체 내에 침투해갖고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요.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절단나는 거죠. 세포가 오염되는 거죠. 세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백혈구가 가서 잡아먹든지 아니면 이 막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던지예요. 그쵸? 막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 막의 성분과 이 바이러스의 성분이 다르면 돼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친수성이고 이거는 친유성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되는 거죠. 그럼 못 들어오겠지. 그러면 얘가 세포를 절단낼 수 없다라는 거. 이것도 인체 방어 시스템인데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뇌가 있어요. 척수가 있어요.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존재합니다. 그쵸? 이 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그러면 뭘 오염시키냐면 뇌척수액. 여기에 뇌척수액이 순환하고 있잖아요.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뇌척수액이 오염될 거고 뇌척수액이 오염되면 결국에는 얘가 뇌를 오염시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뇌척수액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혈액이겠죠. 그렇죠? 혈액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그럼 뇌척수액이 절단난다? 결국 뇌를 절단낸다라는 얘기예요. 절단 좀 잔인한 표현인가? 자, 어쨌든 뇌를 오염시킨다. 요게 조금 유한 표현이네. 그죠? 뇌를 오염시키겠죠. 그러므로 혈액과 뇌 사이에 경계짓는 막이 존재하죠. 그게 뭐였어요?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거 호흡순환계에서 BBB 브레인 이거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래서 혈액 뇌 장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호흡순환계에서 무슨 공부를 했었냐면 이런 공부를 했다니까. 이산화탄소는 여기를 쉽게 통과하는데 수소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 그런데 수소가 호흡을 자극하는, 즉 환기의 증가를 자극하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환기가 증가해야 되는 상황, 증가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뇌척 속에 들어온 이 이산화탄소가 물과 결합해서 탄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H2CO3. 그 다음에 그게 수소와 중탄산으로 이렇게 유리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수소가 순내를 자극해서 환기를 강력하게 자극한다라는 얘기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혈액뇌 장벽을 공부했는데 이 장벽이 친수성 바이러스도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죠. 친수성이라는 건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이해를 위해서 개나 소나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개나 소나 다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얘가 한번 걸러주는 거죠. 그것도 방어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신경계와 면역계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신경 면역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뉴로 이뮨 시스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뇌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도 지방 이런 면역, 즉 인체 방어 시스템에 기여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에너지원의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에너지원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기아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에너지원이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럴 때 특히 지방이 에너지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는 거 이미 우린 다 알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에어백이에요. 에어백이라고 쓰면 좀 그렇다. 충격 흡수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세련됐다. 충격을 흡수해주죠. 지방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내장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단열이에요. 단열. 예, 고온 환경 말고 저온 환경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색 지방이 비전율성 산열이라는 거 하죠. 비전율성 산열. 예, 비전율성 산열이라는 거 합니다. 이 비전율성 산열이라는 건 근육 수축 없이도 열을 만들어서 체온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 저온 환경에서. 이 비전율성 산열을 할 때 갈색 지방에서 그 백색 지방의 지방 방울을 이용해 갖고 그걸 태워서 열을 만들어요. 예. 이런 내용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다. 어쨌든 단열. 물론 저온에서는 그렇지만 고온에서는 아무래도 열을 많이 내니까 아무래도 열 방출을 좀 방해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땀도 많이 흘리고 체온 유지가 좀 어려워지는 단점은 존재하겠죠. 자, 지방의 기능까지 해가지고 신체 구성 3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